계속되는 폭염이 한반도를 뜨겁게 달구고 있죠. 좀처럼 식을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데요. 특히 도심 지역의 높은 온도는 우리 생활에 불편함까지 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네, 오늘 탐구인에서는 도심 열섬 현상과 완화 방안에 대해 유니스트 도시환경공학부 조기옥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요즘 올여름 날씨가 정말 더워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특히나 이렇게 도심의 경우에는 열섬 현상 때문에 더욱 그렇다라는 말이 있는데 이 열섬 현상이라는 게 정확히 어떤 건가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도심의 온도가 교외 지역보다 높은 현상을 우리가 열섬 현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네. 사실 뭐 여름철에 이제 주로 이야기들이 많이 되긴 하지만 그 열섬 현상 자체는 1년 내내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네. 다만 이제 여름철에 이제 특히나 그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서 특히 야간에 그 열섬 현상이 좀 크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고요. 네. 그래서 열대야가 이제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우리가 보통 그 최저 기온이 25도 이하로 내려가지 않는 현상을 열대야라고 하거든요. 예. 네. 그래서 이런 열대야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열섬 효과에 의해서 발생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네.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원인을 알아야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열섬 현상의 원인은 딱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폭염이 이렇게 이어지는 기간 동안에도 이제 몇 가지 요인에 의해서 대기가 냉각될 수 있거든요. 예. 그중에 첫 번째는 이제 증발산 작용으로 토양 내 수분이 수증기화되는 과정에서 열을 낮출 수가 있는데 예. 도심 같은 경우에 녹지가 이제 부족하고 연령량이 큰 콘크리트로 뒤덮여 있기 때문에 증발산에 의한 온도 감소가 나타나기 어렵다는 점이 이제 첫 번째 문제고요. 예. 두 번째로 이제 바람 역시 기온을 낮춰주는 효과가 있는데 높은 건축물에 의해서 바람 순환이 감소해서 냉각 효과를 좀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 네. 네, 마지막으로 그 도심에서 이제 적외선 형태로 발산된 열이 쉽게 대기 중으로 방출되지 못하고 도시숲에 갇혀 있는 상황이 지속되면서 도심에서 폭염의 강도가 더 높게 나타납니다. 네, 실제로 이런 이 원인을 바탕으로 해서 관련된 연구가 많이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교수님께서도 최근에 관련 결과를 발표했다고 들었어요. 예, 어떤 예. 건지 좀 소개를 해주시죠. 2016년 이후로 이렇게 저하고 울산과학기술대 이관호 교수님하고 함께 열섬 현상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고요. 예. 네, 특히 이제 저희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내용은 도심의 도로 물리적인 환경하고 열섬 강도의 관계에 대해서 이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연구 결과로 나타나는 내용 중에 대표적인 거는 도로의 폭이 넓고 그다음에 도로 주변에 건물의 밀도가 높고 그다음에 개방성이 낮을수록 열섬 강도가 높게 나타나는데요. 아, 그래요? 특히나 이제 콘크리트, 그다음에 아스팔트 도로 같은 경우에는 도심 내에서 가장 표면 온도가 높게 나타나는 물리적인 요소입니다. 열섬 네. 현상 완화를 위해서는 도로에서 발생되는 열을 좀 낮출 필요가 있고요. 네, 뭐 단기적으로는 또 기술적으로는 도로에 차열성 포장을 해서 태양열을 반사시키는 방법이 있고요. 장기적으로 보게 되면 이 도로 다이어트를 통해서 도시에서 차로가 차지하는 면적을 줄여서 그 도심을 열섬을 완화하는 것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 연구 결과에 따르면 도로폭이 약 10m 정도 감소하면 열섬 현상은 평균적으로 0.2도 정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그러니까 네. 도로가 문제네요. 도로 폭이 넓고 또 건물이 주변에 많이 있으면 또 열섬 현상이 많이 발생한다고 하는데 뭐 이거는 이제 바람길이나 이런 거하고 연관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네, 맞습니다. 이런 것들을 좀 참고를 해서 도시 계획을 짜면 좋을 텐데 이 외에도 다른 또 열섬 현상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을까요? 제 연구에서 중요하게 나타난 요인 중에 하나가 예. 도로 주변의 개방성인데요. 예. 우리가 네. 전문 용어로 스카이뷰 팩터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네. 그 도로 주변에 개방성이 높아지면 또는 스카이뷰 팩터가 증가하게 되면 낮 시간에는 일사가 증가해서 기온이 상승할 수도 있지만 열섬 현상이 커지는 야간에는 콘크리트하고 건축물에서 발생되는 열을 쉽게 대기 중으로 방출할 수 있도록 해서 열섬을 완화할 수 있거든요. 예, 네. 근데 지금 스카이라인 팩터라는 게 어떤 스카이뷰 팩터. 스카이뷰 팩터. 그래서 말 예. 그대로 우리가 도심의 어떤 도로 중앙에서 하늘을 바라봤을 때 하늘이 차지하는 면적의 비율이 얼마만큼 아하. 되는지를 계산하는 그 지표고요. 네. 그 도심 예. 열섬 현상을 연구하는 연구자들 사이에서는 뭐 음. 비교적 공통적으로 네. 활용되는 지표라고 말씀드릴 수 그게 있습니다. 일단은 넓어야 된다는 얘기고요. 네. 네. 그럼 도시계획 측면에서 보면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그래서 뭐 스카이뷰 팩터 측면에서 그다음에 그 개방성 측면에서 보게 되면 그 도심에서 그 건축물을 도로 경계선에서 한 2, 3m 이격해서
건축하는 셋백 규제라든지 네. 그다음에 작지만 도심에 이제 시민들 휴식 공간을 제공할 수 있는 쌈지공원 같은 것도 그 개방성을 확대하는데 그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요. 예. 물론 이런 이제 공개 공지 같은 경우에는 본래는 이제 시민들 안전한 보행, 그다음에 휴식 공간을 제공하자는 취지에서 마련이 되었지만 예. 열환경 측면에서는 천공 개방성을 높여서 열섬 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저희가 현재 지금 있는 건축물들을 이동시키기는 어렵잖아요. 맞습니다. 지금 실행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좀 더 쉬운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쉽다라고 말씀드리기보다는 말씀하신 대로 도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녹지를 확보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데 현실적으로 대형 녹지를 확보하기가 어렵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그 건축물의 그 옥상 녹화 사업을 통해서 뭐 한편으로는 도심 환경의 좀 질을 높이고 그다음에 열섬을 완화할 수 있는 뭐 그런 방식을 시도하기도 했었는데요. 문제는 비교적 소규모 건축물의 경우에는 옥상 녹화 사업을 하기에 좀 시공 비용도 너무 많이 들고 그다음에 만든다 하더라도 관리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섬이라고 하는 부분에만 조금 더 초점을 맞춰서 옥상 공간을 좀 개선한다라고 한다면 더 효과적인 방법으로는 쿨루프라고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어떤 거죠? 그래서 원리는 간단한데요. 그 도심 내 이제 녹지를 추가로 확보를 한다든지 그다음에 뭐 관리를 하는 것들이 어려우니까 그 건물의 옥상에 그 태양열을 이렇게 반사할 수 있는 흰색 특수 페인트로 코팅을 하게 되면 그 실내 온도를 3도에서 4도 정도, 그다음에 표면에서는 80% 정도 태양열을 반사시킬 수 있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이런 그 쿨루프 기법 같은 경우에는 큰 기술이 필요한 게 아니어서 그 시민들이 쉽게 동참할 수 있고 뭐 캠페인을 통해서 시민과 함께 할 수 있는 어떤 폭염 문제 해결 뭐 이런 것들도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 맞습니다. 예전에는 저 그 건물 옥상에 녹색 페인트를 많이 쳤었는데 그래서 뭐 헐리우드 한 배우가 우리나라에는 왜 이렇게 골프장이 많냐 그런 이야기를 했다라는 그 농담 섞인 이야기도 있는데 쿨루프 페인트는 그냥 흰색 페인트만 되는 건 아니고 특수한 도료를 써야 되는 건 거죠? 맞습니다. 그 외에도 또 그 지자체에서 여러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어떤 것들을 좀 예로 들 수 있을까요? 그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바람 같은 경우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도심의 기온을 낮출 수 있는 중요한 요소거든요. 근데 도심 같은 경우에는 건물에 의해서 이제 바람 순환이 저해가 돼서 그 도심 열섬이 나타난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도심의 외곽이 이제 산지인 경우가 워낙 많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산지에서 생성된 우리가 산지를 이런 경우에 찬공기 생성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찬공기 생성지에서 생성된 찬공기가 도심으로 자연스럽게 이동할 수 있는 바람개를 조성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뭐 가장 간단한 방법은 말씀드린 대로 녹지를 확보하는 것인데 작지만 좀 열섬 효과를 이제 저감할 수 있는 그 소규모 쌈지 공원을 만든다든지 그다음에 가로수를 확충한다든지 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뭐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물론 이제 지자체 또 정책적인 측면에서 열섬 현상을 낮추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들도 필요하지만 그 어떤 폭염에 대한 피해를 좀 줄이기 위해서는 시민 개개인이 그 경각심을 갖고 그 대응을 하는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렇게 도심의 열섬 현상 참 심각한데요. 관련된 연구를 계속 하고 계시지만 앞으로 또 연구하실 계획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어떤 것들 하고 하실 예정이신가요? 지금 그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연구는 그 도심 열섬이 이제 발생한다 하더라도 도심의 물리적인 어떤 상황에 따라서 그 열섬의 강도들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도심의 물리적인 환경들을 유형화하고 각 유형에 따라서 도심의 강도들이 열섬의 강도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분석하는 연구를 수행할 계획이고요. 마찬가지 그 취약계층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열섬에 어려움이 있어서 그 취약계층들에 대한 폭염 그 노출을 파악하고 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정책을 개발하는 연구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네,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활발한 연구 부탁드리겠습니다. 내년에는 얼마나 더 더울까 걱정하는 분들 많으신데요. 이게 한두 해의 문제가 아닌 만큼 말씀해주신 방안들이 좀 더 현실화돼서 활발히 적용됐으면 하는 바람이 듭니다. 지금까지 유니스트 도시환경공학부 조기혁 교수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